조선 남녀 상렬지사. 무인의 첩으로 관기 출신인 다물사리와 간통을 한 이철견. 성종 25년인 1494년 실록 후반부에 제일 이름이 많이 등장한 사람은 이철견인데 그는 세조의 정비 정의왕 후의 제부입니다. 그가 내금이 소속 여인을 마음대로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졌다는 사헌부의 상소로 오랫동안 임금과 대간들의 논쟁이 진행됐습니다. 성종 25년인 1494년 10월 3일 이철견의 간통사건이 사헌부에 보고됐는데 고소를 한 사람은 정호라는 사람으로 그는 직급이 낮은 무인이었습니다. 성종실록 295권 성종 25년 10월 3일 무 첫 번째 기사 1494년 명 홍치 7년 월성군 이철견이 정호의 첩을 간통했다는 일로 피엄하기를 청하다. 월성군 이철견이 와서 아르기를 헌부에서 신이 정호의 첩을 간통하였다 하여 공문하는데 이제 명하여 출사하게 하시니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피엄하게 하소서. 정호의 첩 다물살이는 곧 조정의 비입니다. 신의 비와 더불어 관연을 함께 업으로 하였는데 간혹 신의 집에서 일숙하여 신이 일찍이 사통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호가 첩으로 삼았다가 음행이 있음으로써 버림을 받은 지가 이제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헌부에서는 사정은 묻지 않고 신의 죄를 나직하였으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의 일을 나직하여 죄를 만들미 어찌 대간의 도리이겠는가. 내가 마땅히 헌부에 묻겠으니 희염하지 말라 하였다. 장령 강경소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어떤 사람이 정호의 자식 있는 첩을 간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치하고 있는데 말이 이철견에게 미쳤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공사는 하지 않고 한갓 인군의 과실과 재상의 일만을 논박할 따름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철견이 일찍이 서울 한복판에 집을 지었는데 처음에 잡은 땅을 편소하게 하였으므로 이후 거지를 침점하고 따라서 그 집을 크게 하여 축첩하는 곳을 삼으니 희시가 매우 많았다. 조정의 비녀로서 아름답고 음리를 아는 이가 있어 내금이 정호의 첩이 되었는데 이철견이 보고는 기뻐하더니 드디어 간통하였다. 비녀가 조종의 외랑에서 거처하니 이철견이 혹 나아가서 함께 음행하되 스스로 협기가 있는 소년과 같이 하니 정호가 듣고서 울며 말하기를 이철견은 대상으로서 첩을 듬이 많거늘 또 나의 첩까지도 빼앗느냐 고했다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간들과 성종의 논쟁은 실록의 기록을 두툼하게 했는데 이철견은 파평부원군 윤번의 딸로 세조의 정비인 정의왕후의 동생, 남편, 그러니까 왕대비의 제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평안절 도사를 거쳐 1471년에는 좌리공신 3등의 월성군으로 봉군되었으며 삼도절 도사까지 지냈고 1484년에 한성판윤을 지낸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성종 25년인 1494년에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는데 정호의 첩을 가까이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오히려 월성군 이철견이 정호의 첩을 간통했다는 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자 이철견이 직접 왕을 찾아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정호의 첩 다물살이는 내금이 소속인데 미모가 뛰어났고 노래도 잘해 이철견이 그녀를 좋아하여 간통을 한 것으로 정호는 울면서 호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철견은 재상으로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있지만 저는 한 명의 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탐했으니 벌해 주십시오. 사건 내용은 대략 이런데 다물살이는 원래 내금이 소속 관기로 정호의 외사촌형인 조종의 여종이기도 했는데 조종에 대한 인물 소개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물살이가 미모가 출중하고 노래 또한 잘해 조종은 그녀와 애첩 관계이기도 했는데 다물살이는 조종의 집에 있으면서 대궐에서 연애가 있으면 불려나가 공연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조종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 두 사람은 정을 통했고 아이까지 낳았고 정호는 사촌형의 허락을 얻어 다물살이에게 집을 마련하고 여종까지 붙여 아이를 키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호는 3년 동안 북쪽 지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호가 돌아와 보니 다물살이가 이철견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촌형 조종에게 알아보니 월성군의 집안 여종과 다물살이가 서로 왕래를 하는 사이인데 다물살이가 월성군의 집에 놀러갔다 월성군의 눈에 띄어 그 집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정호는 다물살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조종의 집으로 와서 원래 형의 여자였으니
형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자 조종의 아내는 발끈하여 정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재상의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장 보내세요. 그래서 정호는 다물사리를 보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다물사리는 월성군 대감이 서방님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정호는 부끄럽고 참담한 기분에 어떨 줄 모르다가 다물사리 얼굴에 침을 뱉고는 다물사리를 월성군 이철견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분을 못 참은 정호는 사원부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왕은 사원부에 보고를 받고 이철견을 불러 저간의 사정을 물었는데 이철견은 다물사리가 내금이 소속 관기로 있을 때 마음에 들어 더러 간통을 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정호가 첩으로 삼아 음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참았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왕은 사원부 수장을 불러 욕정을 냈습니다. 왕은 도대체 사원부에서는 자세히 사건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를 이렇게 처리해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원부에 조사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기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더 이상 조사할 것 없다는 것이 이유로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원부 탄핵에 대한 불쾌함을 갖고 있던 이철견은 보란듯이 다물사리를 대동해 각종 연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치레와 홍상이 여러 번 다물사리를 취한 것이 왕실의 사내들은 조카와 아제비 사이에 여자를 주고 받는다는 좋지 않은 소문들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철견은 홍상의 오촌 숙부이고 홍상은 한치레의 삼촌지간이니 백성들이 그들을 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는데 한치레는 좌의정한하게 받아들이며 덕종비 소해왕후의 오빠로 모두 왕의 종친입니다. 성종은 대간들의 집요한 탄핵 요청에도 이들의 상소를 묵살했는데 왕은 이철견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사에서는 연일 상소가 빗발쳤고 뚝심 강한 성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버텼지만 이철견은 왕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연산군 집권 이후 곧바로 판의금 부사로 제수되자 다시 대간들의 상소가 빗발쳤는데 선왕 때부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자로 새로 시작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남녀 상렬지사는 무인의 첩으로 관기 출신인 다물사리와 간통을 한 이철견이었습니다.